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 이 크립토 마켓의 전반적인 가격 흐름이 널뛰기를 한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으로 어제는 6만 1,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6만 7,000달러대에서 다시금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의 하루 만에 10% 가까이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무서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들의 매수세, ETF로의 현금 흐름이 유동성 자금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또한 오늘 새벽이죠. FOMC가 열렸습니다. 이 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이 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후 제롬 파월의 조동아리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FOMC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 연준의 경우는 주가 상승, 이 위험 자산의 상승을 막을 뜻이 없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어필하게 되었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 목표 2%는 조용히 버리려 한다. 이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자 시장 관계자들과 주 매체들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이 연준 결정 이후 이 미 증시 3대 지수이죠. 나스닥과 S&P 500, 다우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이 채권 금리도 내리는 등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이 연준의 결정을 비둘기파 즉 통화 완화의 기조로 해석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파월 의장의 경우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자산 매각 속도를 줄이는 이슈를 논의했다라면서 현 시점에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위원 회의에서 조만간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또한 연준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확정지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불확실성의 해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FOMC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청신호가 사실상 켜진 것이며 연준은 강세장을 가로막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조용히 포기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을 용이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게 되었는데 일단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한숨 돌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이벤트는 한 달여 정도 남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6.49% 상승한 66,979달러대 이제 67,0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9.49% 상승한 3,516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솔라나의 경우는 9.03% 상승한 188달러대, BNB의 경우는 3.61% 상승한 550달러대, XRP는 1.77% 상승한 0.6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52.1%에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7%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30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제 친 비트코인러로 알려진 인물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은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지지한다라는 뜻의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엑스닷컴을 통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은에 베팅하고 있다라며 은 투자를 조언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요사키에 따르면 은은 현재 사상 최고치보다 약 60%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뜻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은이 귀금속일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기요사키는 최근 이제 머스크의 테슬라가 여러 광산에 대한 권리를 인수해 이 광산에서 추출한 은을 테슬라 전기 자동차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죠. 이제 갑자기 기요사키가 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과거부터 기요사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정 화폐는 쓰레기이며 금과 은만이 진짜 화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법정 화폐의 경우는 국가에서 계속해서 찍어내며 가지고 있을수록 가치가 내려가지만 이 금과 은의 경우는 공급량의 제한이 있고 가지고 있을수록 가치는 점점 올라가며 전 세계 어디서든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의미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요사키가 은을 언급한 것은 너무나 오랜
오랜만입니다. 실제로 기요사키의 트윗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트윗 10개를 올릴 때 은에 관한 트윗은 1개 정도 올릴까 말까 정도이니 말이죠. 이 기요사키에게 여전히 은의 경우는 중요한 자산 증식과 해칭의 수단이겠지만 이 기요사키의 믿음은 점점 비트코인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기요사키뿐만 아니라 이 월가의 유명 투자 은행과 자산 운용사, 기관 투자자들과 국가 그리고 개인들에게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탄생한 지 10여 년 남짓한 자산이 그 어느 자산보다 빠르게 퍼지고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불장의 경우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어제까지 이어진 조정이 언제든 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절대로 단기 조정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개수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크립토 마켓으로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자산의 성장세를 겪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튼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업체이죠. 이 크립토컨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규 고래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크립토컨트 대표 비트코인 아직 정점 아니다. 신규 고래 비트코인 매집 중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이번 달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최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엑스타컴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사이클 관점에서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상승장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 수요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고 최대 하락폭 30%를 기록하는 경우 비트코인은 5만 1,000달러에 도달하게 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한 신규 고래들의 평단가는 5만 6,000달러라고 부연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 강세장을 보게 되면 고점 대비 20에서 30% 하락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사이클 중간 단계에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조정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채굴자들이 반감기를 앞두고 현금화를 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 현금화를 쇼 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최대 5만 9천 달러까지 6만 달러를 무너뜨리려는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ETF로의 기관들의 수요가 엄청 났기 때문에 이 시도가 실패를 했고 이제 반등을 했다. FOMC를 기점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대표의 경우는 또 다른 엑스타컴 이제 게시물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은 반감기 이벤트가 아닌 현물 ETF 따라 움직인다. 반감기 이후에는 채굴 비용이 2배 증가, 채굴자들의 수익성을 위해 일정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1BTC당 채굴 비용은 37,000달러로 상승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63,000달러가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7,000달러를 이제 유지하면서 이 이상의 가격대 유지하면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 채굴자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도 언급을 했는데 CVDD 파괴 누적 가치 일수가 현재 낮은 상태인데 이는 오래된 고래 주소가 비트코인을 이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반면 축적 주소로는 높은 유입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신규 고래 주소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뜻이다라며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에서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 매일같이 유출되고 있지만 이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ETF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하고 있고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오히려 조화를 외치며 모든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참 FOMC가 우려 속에서 의외로 좀 잘 마무리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자산 가격이 또 상승을 했죠. 이 하락으로만 따지면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그런데도 좀 낯설 정도인데요. 이 파월은 연내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언급했고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매수세도 이제 급격하게 붙었습니다. 이제 어피티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이 1.3조 원을 기록했는데 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2024년 1월 지난 1월 10일 미 SEC
CTA에서 현물 ETF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거대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시장에 내놓았고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10%에 달하고 가격은 1억 원을 넘기기도 하였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 채굴자들의 매도세도 있고 FOMC와 더불어 단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했던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말이죠. 이 실제로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예상대로 이제 비트코인 상승 원인은 파월의 입에 있었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는 또 이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은 단기 투자자들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또 빠질 소지가 요소가 여전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발표될 CPI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최근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이 내린다고 해도 올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앞자리가 4일 겁니다. 내년까지 내린다고 해도 2%대까지 과연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습니다. 제롬 파월은 이제 폴 볼커처럼 이 금리를 20%대까지 올리지 않았지만 지금의 중금리 수준을 꽤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가도 잡히는 듯 안 잡히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상승 원인과는 무관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급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잖아도 변동성이 큰 매크로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단기 대응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수를 분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분석을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운에 맡기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 외에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오른다고 쉽사리 들어가지 말고 하락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FOMC 소식 덕에 오르고는 있지만 이는 FOMC로 인한 단기 상승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FOMC 이후 하루 이틀 안에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린 적도 꽤나 많죠. 이 비트코인이 다시 오른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기보다는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분할 매수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기로 오르는 차에 올라타자고 했다가는 큰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지금부터도 당장 30% 이상 빠져도 전혀 이상한 장이 아닙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큰 폭의 조정은 늘 있었습니다. 2020년은 팬데믹 때문이 아니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이벤트는 언제든 옵니다. 올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들으신 분들도 들으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성인 치사율 30%에 달하는 전염병이 유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벤트 매번 발생합니다.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2024년 말에 상승을 기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리플 XRP 관련 소식이 하나 좀 나왔습니다. 이 SEC와 리플사가 일부 소송 정보 기밀 유지 제한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법원에 소송 관련 일부 정보 비공개 요청 서류를 공동으로 제출하고 비공개 정보에 리플 재무 정보와 XRP의 기관 판매 내역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부 민감한 정보들을 비공개 처리하자라는 게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공개하지 말자라는 이 계약서에 서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좀 불안해서 리플사도 SEC도 여기에 합의를 한 것일지. 이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경우는 엑스닷컴을 통해 리플사와 SEC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소송 관련 일부 정보에 한해 비공개 처리 유지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플사의 재무 기록과 SEC 기소 후 XRP 기관 판매 내역 등 다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SEC와 리플사 양측은 올해 이제 5월 20일까지 비공개 처리를 원하는 세부 정보 사항을 정리해 법원에 최종 제출해야 한다.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리플사 방면으로 약식 판결적인 측면 상당히 유의미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XRP의 가격 현재 얼마였을까요? 지금 현재 0.60달러이죠. 어제 대비해서 1.7%,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11% 하락한 모습 여전히 보여주면서 다소 XRP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 비용이라는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 장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XRP 투자자들의 커뮤니티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애증의 관계를 이제 좀 유지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XRP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현재 리플사가 뻗쳐나가는 그리고 리플사의 장기 비전이 실제로 실현돼 가고 있고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면은 이미 두 자릿수대 상승이 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에 반해 가격 자체가 참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2017년 상승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고 2021년의 상승장은 메이저 코인 중에 이제 이더리움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장의 주인공은 XRP다라고 분석하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XRP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78포인트 기록하면서 이제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68,000달러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번 새벽에 큰 상승폭, 변동폭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단기 전 고점이었던 73,000달러대까지 이제 10% 정도 남았습니다.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애환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장 상황 한 번 더 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